이어서 이번에는 윤석열 캠프로 가겠습니다. 대외협력 특보를 맡고 있는 김경진 전 의원, 검사 출신이시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김경진입니다. 네. 지금 캠프 입장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정치 공작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가장 핵심은 지금 상황과 맥락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요? 우선 당시 지금 김웅 같은 지금은 현역 의원이지만 그때 4월 3일, 4월 8일은 지금 후보자 신분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면 굳이 고발 대행자를 찾는다면 현역 의원 신분에 무슨 이게 그 야당의 법률 지원단장이라든지 이쪽에 보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고 지역선거에서 정신없이 뛰고 있는 사람한테 이 고발장을 넘겨서 대신 고발을 해달라고 한다? 이거는 3살짜리 애들도 지금 안 할 일인 것 같고요. 특보님 잠깐만요. 그럼 지금 그 말씀은 네. 그러니까 그 손준성 검사는 누가 됐든 김웅 의원에게 당시 후보죠. 김웅 네. 후보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한 것 자체가 허위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그렇죠. 근데 네.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 본인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받은 바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부인한 적이 없고요. 해명에서.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버스 그러니까 바로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웅 의원하고 그러니까 김웅 의원의 반론을 듣는 과정에서 오히려 일부는 자기가 작성했다고 오히려 이제 거꾸로 주장을 했다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웅 본인이 작성을 했다고 하는 무슨 그런 뉘앙스의 기사는 저도 인터넷에서 본 게 있고요. 예. 근데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손준성이 작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아니 근데 일부만 그랬다는 거.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제일 핵심은 예. 정 같아요. 김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지금 나와서 상황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손준성 당시 정책 담당관한테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자체를 명확하게 해줘야죠. 그리고 그걸 받았을 때 그럼 손준성하고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당에다 넘겼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면서 넘겼는지 이 부분을 지금 김웅 의원이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김웅 의원 얘기는 일반적으로 많은 것을 정보를 여기저기서 받았고 그걸 당에다 넘겼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지 이 지금 손준성으로부터 요 자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잖아요, 보면. 자, 그 특보님 근데 자 여기서 그 뉴스버스의 그 보도와 그다음에 오늘 한겨레 보도를 종합을 하면 네. 김웅 의원을 통해서 손준성 검사가 보냈던 내용을 전달받았다라는 그 제보자 있지 않습니까? 네. 제보자가 이걸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건 그 휴대폰만 뒤지면 김웅 의원이 보낸 거 금방 나오거든요. 이걸 부인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 김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카톡에서도 카톡을 가령 이제 제 이름이 김경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앵커님이 제 이름을 이제 제가 김경진인데 제 이름을 김경진이 아니라 가령 뭐 저기 무슨 특정인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면. 아니요, 제가 그 드리는 말씀은 지금 아마 손준성 보낸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전에 그 제보자와 김웅 의원 간의 텔레그램 속에서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는 게 지금 재전송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김웅 의원과 그 제보자 간의 그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그 김웅이라고 하는 부분도 네. 지금 일단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있다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거 역시 김웅으로 그것도 조작됐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김웅 의원이 나와서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손준성 당시 정책관하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받았는지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김웅 의원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맥락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지금 뉴스버스 보도가 지금 코앞에 총선을 위해서 작업하기 위해서 이 고발장을 뭐 만들었다 지금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게 검찰 실무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주장인 게 고소장이 가령 대검에 접수되면 대검에서 받아가지고 이게 일선 지검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검에 수사권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접수 받아서 지검으로 보내서 지검에서 담당 검사 배당하는 데까지만 해도 총선이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총선에 어떻게 보면 검찰 내부에서 고소장, 고발장 옮겨 다니는 데만 해도 총선이 지나가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무슨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검찰에서 고발장을 만들어서 그것도 선거를 치르고 있는 야당의 후보자에게 전달을 한다. 이건 맥락 자체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런 맥락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고발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걸 지금 전제로 해서 특보님은 말씀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는 행위 여기에 초점을 두면 맥락이 성립이 되죠. 그거는 거꾸로.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예. 뭐 이게 그 고발장을 가지고 가서 우리 보통 이제 뭐 의원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보면은 검찰청에 가지고 가서 이거 그 이렇게 고발한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게 보도자료 내면서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이게 나가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지금 효과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예. 근데 지금 그런 행위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고요. 지금 그 조금 전에 뉴스버스 담당 기자는 이 제보자는 네. 국민의힘 인사는 맞다고까지는 확인을 해줬는데요. 네. 자,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자기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바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법률 지원단이 아니라는 뜻 아니었나요? 이준석 대표의 그 이야기는 국민의힘 인사 모두가 아니라 법률 지원단을 언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네. 만약에 어쨌든 국민의힘 인사가 그 제보자가 맞다고 확인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그런 가정법적인 부분까지 제가 답변할 수는 없는 그럼 것 요 질문만 같아요. 들으면 만약에 국민의힘 인사가 네. 맞다면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캠프의 입장은 번복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네. 지금 작년 11월에 네.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이 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을 했었거든요. 네. 뭐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냐면 그 속칭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에 그게 들어가냐 마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건과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에서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지금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컴퓨터도 당연히 압수수색 대상이었을 거거든요, 보면. 네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문건이 진짜 그때 오고 갔다면 그때 당시에 발견이 됐었어야 맞죠. 근데 이미 그때도 일부 보도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시로 파일 지우고 또 정기적으로 포맷을 하는 것으로 이미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포맷에도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갔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쟁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검 감찰부에서도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컴퓨터는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네. 디지털 기록이 남아 있는지는 지금 까봐야 아는 문제고. 한데 다른 루트로 예를 들어서 그 제보자 X 판결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비실명화가 되지 않은 실명이 그대로 나온 판결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이 프로세스에 접속해서 누가 출력했는지는 금방 나온다. 지금 이 이야기는 공통되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네. 여기서 검사가 이거 접속해서 이걸 그러니까 그 열람하고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야기가? 아니 그 부분도 확인해야겠지만 네. 그 지모 씨 본인이나 본인의 변호인이 직접 출력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면 그게 이게 여기저기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네. 지금 뭐 검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수사나 감찰을 통해서 이 부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또 관련자들 이 진술을 합쳐보면 정확한 상황이 파악이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보자 X가 자신의 판결문을 그러면 그 출력해가지고 손준성 검사한테 전달해 준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손준성한테 전달을 안 하고 제3자한테 전달을 했고 그 네. 제3자가 손준성의 명칭을 사칭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사진이 찍힐 수 그러면 있죠. 이른바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라는 게 이제 그런 그림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인가요? 캠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그 후보나 윤석열 캠프 쪽에서 뉴스버스에는 지금 아직 법적 대응은 아직 안 들어간 거죠? 한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그러니까 먼저 자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캠프 쪽에서?
글쎄요, 그거 한번 논의해봐야겠는데요. 뭐 필요하면 뭐 특검을 할 수도 있고, 뭐 공수처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네. 이게 어차피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우선 관할권은 지금 공수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수처가 자신들이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공수처에서 1차적으로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런 부분 좀 지켜보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특보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 김경진 대외협력 특보였습니다.